안녕하세요. 옆구리 찔리고 절 받네. 아, 참. 안녕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저 뒤쪽에서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 우리 고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집이 여기서 한 20분 뿐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예? 저도 안 쳐다보고 그냥 계속 핸드폰 쳐다보시는 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졸고 계시고 그냥 내려갈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미연 총재님과 함께 차기 연도에 여러분의 미션, 임무를 배우게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그죠? 오신 여러분을 환영을 합니다. 아침 새벽에 오셨죠? 네, 프로그램 보니까 7시부터 시작이든가 그런 것 같던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사실 저도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은 오늘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자리가 아니죠. 그죠? 저 강릉인가 어디였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야 올라가는 길에 그 병원에 좀 들려가지고 진찰 좀 받고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바뀌어가지고 저도 병원에 들다 막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게 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차기 연도 박미연 총재님의 미션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릴까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얼마만큼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그만하시고. 머리서 왔어요, 저도. 여러분, 소팔 나간다니까 개 따라오시지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참. 재미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그럼? 예? 이게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봐주시 않으면은 여기 올라와 있는 난 힘이 빠져요. 하고 싶질 않아. 근데. 자, 재미난 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예, 한번 보시죠.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엄청난 스피드로 쓱싹쓱싹 재걸레질을 하며 들어오셨어요.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움찔할 지경이었죠. 그때 마침 한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화장실에 들어오셨고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시는데 조준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듯한 할아버지께서는 이게 왜 오줌이 왜 이쪽으로 가지? 아유 이게 왜 이쪽으로? 아유 이게 오줌이 소변은 마구잡이로 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흘려? 왜 이렇게 흘려댄지 알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풀려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엄청 불쌍한 목소리로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진 않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왜 이쪽으로 가지? 보다 못한 할머니는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왼쪽 위로요. 오른쪽 흔들지 말고 똑바로 해봐요. 그래요 그 짝으로. 그걸 왜 흔들어대요? 소변방을 정해드리는데도 할아버지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황당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다 부끄럽다고죠.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께서는 소변기에 정확히 조준을 할 수 있으셨고 를 연발하며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엄지를 할머니를 향해 쭉 내미시면서
저쪽은 오줌 내비게이션이야. 내 오줌 내비게이션이야. 할머니는 뭘 그런 걸 다 칭찬하냐며. 뭘 칭찬을 해요? 내가 뭘 그 정도 가지고. 수줍게 웃으셨고 짧은 사이 두 분 사이엔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것도 내비게이션이 있어? 이제 조금 풀어지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절대 졸지 마세요. 이거 뭐 도저히 미는 거 후편이 또 있습니다. 박면 총재님 참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오늘 이 연수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장소 이렇게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박면 총재님한테 여러분 그 격려의 박수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단. 열기 대단하네요. 나 올라올 땐 저런 안 그러더니 막 그냥 아주 열기가 나오네, 이제. 이 총재 때와 총재 끝나고 때 두 가지가 달라져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총재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봅니다. 오늘 비가 올 건지 추울 건지 더울 건지. 그리고 오늘 연수회에 몇 명이나 끝까지 남아있을지 이 고민이 상당히 많아.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총재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편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는 오늘 도전하는 내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50분을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네? 미션이 뭐예요? 임무죠, 임무. 행하는 건 임무예요. 미션이 임무인데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이게 또 혼자 떠드네. 아이고.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예요? 가령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려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올해 금액인년도 목표가 뭐냐 이거 목표가. 미션 3750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3750을 미션으로 딱 제시한 가은 총재님을 보면서 야 역시 대단하다. 역시 뭔가 참 대단한 어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3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 아시겠죠? 3이 뭐예요? 3이 예? 안 들려? 뭐라고 3이 말이죠 35% 여성 그렇지 여성 남성 그만두는 게 아니고 여성 회원을 35%로 증가시켜서 올리겠다는 3750 차기년도 미션의 첫 번째입니다. 3750. 자, 여성 회원은 35%. 우리 여기 이 지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훌륭하신 우암 김석태 아씨님이 계셔서 회원 증강에 대해 더 많을 것 같겠지만은 그냥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35%의 여성 회원을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국제 로타리가 여성 회원 비율이 남성 대비 대 24%입니다. 한국은 22%, 23%는 1%가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20년이나 30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30년이라는 뜻은 뭘 뜻하느냐면은 국제 로타리가 남성 대비 여성의 1대6 비율일 때까지 지금까지 속도로 봐서는 앞으로 30년이 걸려야만이 남성 회원 대비 여성 1대1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국제 로타리에서 회원정의 가장 큰 것을 두 가지 축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회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그 나라별로 여성 회원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 많이 못 미친다. 많이 못 미치고 있다. 1990년도에 여성 회원이 입회하기 시작을 했죠.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여성을 보유한 지구가 제주예요. 제주가 33%에 1399명이고 여러분 지구는 바로 2월 30일자로 26%에 964명이다. 근데요,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3610 지구, 광양 지역의 남녀 회원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년도인가요? 전년도에 여수에서 한번 그 강의를 해서 제가 갔더니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 광양 지역의 남성 클럽이 회원 데이터예요. 광양 지역에. 그게 380명입니다. 근데 여성 클럽은 몇 명? 여성은 몇 명이냐? 여성 회원이 409명으로 남성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이 광양 동백 클럽이 119명, 광양 희양 클럽이 80명, 광양 션샤인 클럽이 97명, 대형 여성 클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형 여성 클럽들. 근데 여기 역시 3750 지구도 35%의 회원 여성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혹시 광양 지역에 친정이나 시댁이나 고향이 있는 분 계세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계신가? 한 분도 안 계셔? 그런데 마음 놓고 얘기해. 얘들 별거 아니야. 영 별거 아니야. 여러분 중에 여성 회원들보다 키도 좋고 이쁘지도 않아. 응? 제가 어제 한번 사진을 받아봤는데 그 지구 여성 회원들보다 더 예쁘고 멋있고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바로 이분들이더라고. 이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지구의 여성 회장님들만 제가 넣었어요. 다른 분들은 못 넣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본다. 3750 지구 미션 첫째 3. 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여성분들이 뭔가 한번 하고자 하면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꼭 해내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못생겼는데 우리 마누라 자랑 좀 할게요. 이제 봄이 오니까 한 달 전에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집에 가구를 좀 옮기다 하면서 소파를 반대로 좀 놔달라고 그래요. 이 소파가, 우리 집 소파가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사할 때만 하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들은 척만 척했더니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전 얘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소파가 반대편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소파가. 눈치만 살살 보다가 기분 좋다면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옮겼느냐. 그러니까 가끔 관리사무소를 잘 가요. 우리 집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루는 관리사무소를 갔더니 때마침 그 관리소장하고 영선 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점심 식사를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더라는 얘기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짜장면 값을 내주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들으니까 인터폰으로 사모님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사모님 저 필요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다는 얘기야. 요게 딱 생각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커피를 딱 타가지고 하면서 나 사실 이런 게 있는데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날 바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경비 아저씨가 몰고 와서 그냥 싹 다 해주고 가다는 얘기.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내는 것이 여자라고 난 이렇게 생각해. 여성들.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경제에 그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 여성분들이, 물론 남성들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 여성분들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안 했다면은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구로 공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죠. 그러면서 그 공단에서 제작한 봉제와 가발이 우리나라 수출의 시초가 된 겁니다. 밤낮없이 재봉틀을 늘리면서 그 재봉틀 바늘에
수십 번 손가락을 끼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출의 토대가 됐고 결국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버스에서 말이죠. 터져나 같은 많은 버스에서 온몸으로 승객을 밀치면서 어렵게 안내양에서 번 돈을 본인은 정작 단 1원도 쓰지 않고 고향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오빠, 동생 학비로 다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육력, 세계 교육력 1위가 됐고, 그리고 문맹자가 없는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성들의 힘이야. 근데 여성들이 왜 못해? 맘만 먹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35%의 여성 회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여러분 주위에 21개의 여성 클럽이 있고 27개인가요? 혼성 클럽이? 네, 그 많은 회원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이 마스크 때문에 미치겠어. 벗을 수도 없고 말이야. 너무 요즘 위험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데 다음번 오는 손님이 누가 올지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성이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여성 비하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산다. 이게예요, 여러분. 한번 울어보자 이거야. 한번. 에? 여성 회원님들 한번 울어보자 이거야. 우는 걸 기분 나쁘게 우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멋지게 떠들면서 울어서 35%의 여성 회원을 한번 증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3750 두 번째로 5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5. 아시죠? 네. 우리 이재현 중님. 자, 5 숫자가 뭐냐? 여기 지금 3777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예? 네, 3월 30일부로 여러분 지구의 현 숫자입니다. 회원 숫자. 이게 3777명이야. 우리가 5,000명 시대를 열려면 말이죠. 차기 년도에 순증강 1223명을 해야만이 5,000명 시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연도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계신 우암 김석태 총재님 때에 3,760명으로 가장 많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다시 이게 3,777명이 올해 3월 30일 숫자인데 내년 6월 30일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 보통 우리가 총재님들께서 가장 첫 번째 목표를 회원 증강에 두고 있어요. 근데 안 돼, 계속. 그거 왜 안 되느냐, 이거. 왜 안 되느냐. 회원 증강에 무엇이 문제냐? 리스크가 뭐냐? 전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소규모 클럽이에요. 이 소규모 클럽들이 영원히 회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 데이터를 봤더니 여러분 지구에 10명 이하 클럽이 6개, 15명 이하 클럽이 6개, 20명 이하 클럽이 12개인데 10명 이하에 3명, 5명, 7명 있는 클럽도 있더라. 그 클럽 여기 뭐 못 오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20명 이하 클럽에 24개로 22%가 남는 거예요. 22%가. 이 소규모 클럽의 꼬리표를 빨리 띄워버려야 돼요. 불안해. 의자 4개에 2개 발이 없듯이 항상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띄워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요, 회원 탈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청년도 여러분 지구를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회원 영입이 말이죠. 신입 회원 영입이 몇 명이냐면 879명이나 있어. 어? 전년도, 금액인 연도 말고 879명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에 재입회 회원이 64명. 노타리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회원이 64명이야. 그래서 총 입회 횟수가 943명을 거의 1,000명을 육박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안타깝게도 기진회원 탈회가 706명이나 나갔어. 데이터를 봤더니 어떤 그룹은 35명까지 떨어진 트럭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느냐. 또 신입회원 탈회가 179명 신입회원 탈회가 157명이 나왔더라. 들어와서 바로 나갔어.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총 탈회 수가 863명으로 실지순 증가는 80명뿐이 안 된 거예요. 허나마나한 거예요, 허나마나. 왜 이런 일이 나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아무리 독에 물을 채워도 결국은 밑으로 빠지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이 누수가 생기느냐? 왜 누수가 생겨? 900명까지 입회를 안 하고 100명이 입회한다라도 그대로 누수가 안 생기면 오히려 순증가가 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 누수가 생기느냐? 그래서 다르게 좀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회원 증강을 위해서 회원 모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인간이요 가장 주목했던 단어가 거꾸로라는 단어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응?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것뿐이 안 있다면은 그건 우리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뿐이 아니라 기존 지도로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새로운 길을 가보자.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야 돼요. 세력과 바뀌어야 돼.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래서 일본에 항복을 했습니다. 보통 적한테 우애를 가할 때는요 최고로 많이 충격을 주는 곳에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생각했었냐면요 교토와 오사카를 생각했었어. 근데 보니까 인구가 많아. 그리고 고도의 도시야.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도시고 물이 흐르는 히로시마를 선택한 거예요. 일본이 전쟁에 지고 미국한테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미국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 만약에 미국이 도쿄나 큰 대도시를 때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야?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야. 고도의 전략. 이 전략을 우리가 바꿔보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을 아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치킨을 파는 치킨집 사장인데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같으면 이런 봄날에 맥주와 치킨을 먹기 위해서 가게에 손님들이 꽉꽉 찼었다고 그래요.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팁을 받기도 힘들고 주문해봤자 두세 건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게의 매출을 올려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얘기한 어느 중국집 요리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요리사는 푸드트럭, 길가에 놓는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푸드트럭에서 중국 요리를 만들어 파는 그러한 요리사였어요. 손님이 없을 때 그냥 앉아서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 때 더 많이 음식을 지지고 볶고 튀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풍겨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유혹을 했다는 그런 얘기. 그 TV에 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나도 뭔가 좀 해봐야지 해서 이렇게 치킨을 들고 동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다 찾아다니면서 아래로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생각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 치킨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계단을 사용했어.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아파트 현관에 치킨의 향기를 묻혔어. 얼마 안 있다가 주문이 сед으면서 그만큼 예전만큼 매출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돌파구를 한번 말해보자. 로타리 향기를 한번 뿌려보자 얘기야. 얼마나 멋있는 향기가 많습니까? 로타리 스토리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향기를 한번 뿌려보자 이거.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하더라도 병에 담아놓고 마개를 꼭꼭 타다 놓으면은 병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마개를 열어서 이렇게 나눠줄 때는 비로소 향수는 향기다운 향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보는 대신 무언가의 틈 사이를 봐라. 반드시 틈이 있을 거다. 뭔가 틈이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지도로는 새로운 대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 바꿔보고 틈을 보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서 그대로 똑같이 간다면 내년도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로타리 초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로타리 한번 초대해 보자. 여러분은 외교부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외교부에서 신임장을 뭐라고 하죠? 신임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나도 누군가를 로타리에 초대해서 로타리 지도자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로타리에 초대했던 그 고마운 분을 오늘 머리 한번 떠올려보고, 그래 나도 누군가를 로타리에 초대를 하자. 우리 항상 김석대 할신님께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1+1. 1+1.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지. 마트에 가면 1+1. 이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3750, 7을 빼먹었네? 어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0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이게 뭐냐, 이게. 저 또 한 번 놀란 것이 가인 프로그램의 미션을 보면서 전 회원 7월 달에 재단 기부를 하겠다. 제를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지구의 데이터를 봤더니 2018년도, 19년도, 16년, 18년도 여러분 지구가 말이죠. 98%를 성장을 했어.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어요. 응? 대단한 기부를 했어. 그런데요, 여기 또 하나 보면 말입니다. 인당계부 세계 톱 10 지구가 여기 이거 왜 안 나와? 466불 2위 현 지구가 바로 여러분 지구에 이웃이 했어요. 대단하죠? 이런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 12지구 내에 들어있는 지구가 4개 지구가 됩니다. 3690, 3740, 3662. 제주, 충청북도, 경기, 인천. 그런데요, 대단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기부 클럽이 전전년도에 100% 기부를 참여한 클럽이 지구가 3개 지구인데 여러분 지구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바로 무기부 클럽이 세계에서 97%를 차지하더라. 뭔가 하나를 좀 빠뜨린 것 같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기부 참여 회원 수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70% 이상 넘는 지구가 바로 4개 지구였어요. 그래서 2년도에 한국의 회원 기부 참여도가 53%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지구는 데이터를 제가 내고 하다 못 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거의 900명이라는 회원이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못 했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기록을 여러분 지구에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있죠.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2레이라고 하죠. 2레이 정확하게 뭡니까? 2레이 정확한 것이. 예? 예? 매년 로타리 재단 기부? 그렇죠. 맞죠. 근데 매년 로타리 재단 기부라는 것은 무슨 2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클럽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전체 다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모두가 다 재단 기부에 참여했을 때에 하는 것이 2레이라고 그래. RFSN 클럽이라고 하죠. RFSN 클럽은 100명 된 회원이 모두가 다 100불 이상 참여했을 때에 RFSN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RMC 꽤 오래됐어요. 뭐 2014년도인가 했으니까. 부산에 가서 로타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금액을 떠나서 재단에 기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기부를 안 한다면은 그건 로타리 재단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말이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어떤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맞습니다. 알아요 다. 그런데 재단에 기부를 하고 돈 내라고 하면은 로타리를 떠날 것 같아 얘기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 반대로 저 회장은 나만 모은 빚쟁이 표면 돈 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빚쟁이처럼 돈 받는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요, 재단 기부를 팔았어, 회원들한테. 강매했어. 필요 없는 물건 사겠어요? 안 사지? 어쩌다 한번 사주더라,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다시는 돈은 안 사. 팔지 말고 사게 해야 돼. 사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돼?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끝났었죠, 시간? 응? 얼마나 남았어요? 그냥 해요? 해도 돼.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얘기야. 응? 자, 나눔이 뭐예요, 나눔이? 나눔이 뭐예요? 응? 나눔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작은 시루에 떡을 찌게 되면 세 사람이 먹기도 부족하지만 1000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어떠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뒤에 멀찌감치 남만 옷차림의 한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다투면 모자라지만 나누면 남습니다. 이렇게. 나눔이라는 게 나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야. 이렇게 회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비우는 게 아니야. 다시 나한테 채워지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기다릴 때 기다렸듯이 베푸는 것이 나눔이라는 얘기야. 나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7월 달에 여러분 지구의 모든 회원이 금액을 불허하고 전 회원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보시자. 세계사에 한번 남겨보자. 새로운 역사 한번 써보시자. 대한민국에 딱 한 지구가 있었어. 전 회원 로타리 재단 기부를 한 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한번 다시 7월에 한번 써보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회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팔지 말고 사게 만들라는 얘기야. 예? Never close your eyes, never stop and listen, never feel alive, and you're nothing missing. You don't need a reason, let the day go on and on. Let the rain fall down everywhere around you, give into it now, let the day surround you. You don't need a reason, let the rain go on and on. 나눔 법칙 1.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구, 여러분 클럽에 바로 전년도에 재단에 길불도 기부하지 않은 회원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회원이 누구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재단을 기부를 외면한 그 회원이 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재단을 외면했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반드시 해봐라. 가진 것이 많아야 기부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네? 몰라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94세 해녀 부금형 할멈, 부산에 제주산 할멈이라고 하죠,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평생 동안 땀과 눈물로 번 돈을 대학에, 제주에 무슨 대학? 아이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에 1억 원을 기부한, 교육 발전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그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17세 때부터 60여 년, 80세 거의 끝나갈 때까지 해녀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참 해녀 생활 오래 했죠. 19살 때 동네 총각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을 꿈꿨는데 결혼하고 5일 만에 이 남편이 돈 벌겠다고 일본으로 가고 소식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이 악물고 모든 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일에만 억척스럽게 매달렸습니다. 의지할 자식도 없는 이 할머니가 물때가 맞으면 물에나 바다 나가서 홍합을 캐고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품앗이하면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만 했습니다. 집에 가전이라군요. 조카가 사다 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전부. 아직도 세탁기도 없어서 그 추운 날에도 손으로 손빨래를 하는 그런 할머니.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조차 모르고 나이가 먹어서 경로당에 가서 주는 점심이 외식의 첫 번째였다고 그래요. 그것뿐이 모른다니. 이 할머니가 매년 시시때때로 돈이 모이는 대로 100만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준 학생이 80명이 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 생각이 안 나는 그 학장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의지할 것도 없는 이 자식이 없는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나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게 기쁜 일이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별로 기쁘지 않다. 내 손에 움켜쥐면 뭐냐? 그냥 빈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 이게 부금연 할머니예요.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전북 익산에서 기부천사 붕어빵 아저씨라고 소문난 김남수 씨입니다. 원광대 앞에서 조카와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렵게 살면서도 붕어빵 파는 돈은 매일 10,000원씩 저축해서 1년에 366만 원씩 기부하는 것이 벌써 7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매출은 죽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계속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부는 말이죠, 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할까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타리 회원으로서 1년에 재단 기부에 단 10센트도 기부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그렇죠? 로타리 회원은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거의 자가용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의 오너이기도 해. 근데 재단 기부를 가서 얘기하면은 올해 경기 힘들어. 올해 말고 내년에 할게. 기부가 내년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와 봉사는요, 기술도 필요 없어. 학력도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 가진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회원들을 재단에 동참을 못 시킨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매년 노타리안 빠짐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미션 3750 35%의 회원 7개의 대형 프로젝트 5,000명 회원 시대 재단 기부 제로 회원을 7월 달에 다 하자. 이것이 여러분 지구의 미션, 임무야. 여러분의 임무. 근데 이 임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박년 총장이 혼자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벌써 다 했어. 지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혼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4,0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해서 이렇게 로타리 바퀴를 함께 돌려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한 사람은 나고대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함께 해주게 이렇게 할 사람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내가 14개이니? 왜 내가 14개인지 모르겠네. 하자 이거야. 임무야 이게. 하자 이거야. 하다 못할지언정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볼 땐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쇼트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너링이죠. 이 코너링이 가장 중요해. 이 코너링. 이 코너링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내가 실격 처리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칙으로 넘어져서 맨 꼬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너링이야. 이게 위기야. 위기가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너링이야. 그런데 이 코너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코너링에서 맨 뒤에 쳐져 있던 선수가 바로 앞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너링이야. 지금 위기라고 그래. 위기라고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위기는 기회다. 여기 지금 있잖아. Yes, we can. 우리 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예요.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99%가 실패라고 그래. 네?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말은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반대말이야. 도전하자 이거야. 한번 가보자. 위기는 바로 기회다.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어. 그죠? 이게 뭐냐 이거. 두 가지 실수가 있다. 그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그래. 꼭 한번 해보자. 이게 하면 1분 전? 큰일 났네. 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봤네 저거. 그래서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 했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날지 못한다면 뛰어라, 뛰지 못한다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 조정 경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지구력? 힘? 기술? 아니죠. 다 필요해 그것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조정기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선수들이 똑같은 힘, 똑같은 방향, 똑같은 순서, 똑같은 목표를 해서 노를 저을 때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회원들이 가인 총재님의 미션을 함께 했을 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챔피언이 된다. 아주 이 얇은 송판에 견디는 힘을 체크했더니 100g을 100kg을 견딘다고 그래요. 이거를 2장 겹쳤을 때 얼마를 견딜 수가 있어요? 계산으로는 몇 킬로야? 200kg야. 근데 협력의 힘은 단순 계산법으로 나오질 않아요. 800kg를 견딘다는 실험 보고가 있어.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했을 때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함께 가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 모든 회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인 총력 1년만 미쳐봐. 1년만 미쳐보실래요? 내가 미쳐? 안 되지. 내가 미쳐봐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1년만 한번 미쳐보자 이거야. 한번 미쳐. 아이고, 차차기 총장님 계시지? 미안합니다. 내년대로 미치면 돼. 그죠? 내년대로 미치면 돼. 자, 1년만 미쳐보자는 거. 1년만 한번 미쳐보자. 신나게 두드리고 박살나고 깨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냥 미쳐보자 이거야. 그래, 한번 미쳐보자. 멋있게 한번 미쳐보자. 우리의 다짐 하나 끝나고 가겠습니다. 끝날게요. 우리의 다짐. 우리의 다짐은 우리 박미연 청장님의 다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왔다 갔어요. 다짐이 뭐냐? 할
함께 준비하고, 오늘 준비하잖아. 함께 하는 오늘이라고 했잖아. 둘째는 될 때까지 다 같이 하네. 꿈을 꾸고, 그리고 이룰 때까지 도전하자. 왜? 우리는 한 팀이야. 한 팀. 3750 미션 위기일기로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2022년 로타리 월드컵,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타리 월드컵에 여러분 지기에 깃발을 내면서 챔피언이 한번 돼보자. 챔피언 되시겠어요? 박명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각시 박수를 한번 다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박미연 총재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으셔. 대단한 분이신데,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위기의 기가 있듯이 이분이 이렇게 넓은 창공을 멋지게 날아보고 싶은 사람이 아주 꿈 같을 거예요. 얼마나 그런 날아보고 싶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박미연 총재님의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할게요. 지금 나에게는 당신의 도전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함께 가야 할 그곳은 바로 3750 고지의 정상이다. 여러분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에 어떤 여러분 클럽의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냐? 반드시 흔적을 남겨라. 여러분의 임기는 1년뿐이 아닙니다.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빌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